안녕하십니까. 땅을 가장 땅답게 정정당당 주식회사 대한토지개발 김용조입니다. 윤나리입니다. 김지현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은 여러분들과 함께 땅에 대해서 같이 공부도 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좋은 땅들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제 첫 방송을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자, 오늘 저희의 첫 주제는 도대체 땅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땅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왜 땅을 저희가 알아야 되고 왜 땅에 투자를 해야 되죠? 가장 먼저 땅을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용조 씨나 나리 씨 같은 경우는 땅을 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데, 뭔가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은 사본 경험들이야 뭐 인생에 한두 번씩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을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뭘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부동산을 이제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그렇죠. 경제적인 뭐 자유를 위해서 좀 그렇게 투자 형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가 좀 정의를 나름대로 내려봤는데요. 일단 건물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건으로 치면 완제품이라고 보면 되고, 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물건을 만들더라도 원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직접 만들면은 아무래도 금액이 저렴해지기 마련이죠.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땅이란 원재료를 사서 그거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나 투자성,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천차만별적으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보다는 토지 쪽으로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땅은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내 마음대로 이제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희 윤나리 씨는 직접적으로 또 이제 최근에 또 땅을 사본 경험도 있고 하시기 때문에 왜 땅을 사셨는지. 저는 투자 용도라기보다는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샀는데, 토지가 막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것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게 이게 투자 개념보다는 약간 나중에를 위해서, 차후 내 아들 자식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땅을 사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나리 씨가 말씀하신 거는 뭐 단기, 중기, 장기적인 투자 중에서 내가 이제 좀 취미로서도 사용하다가 나중에 미래를 보고 좀 장기적인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최근 50년 동안 쌀값은 500에 올랐지만 그 똑같은 50년 동안 땅값은 4,000배가 평균적으로 올랐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알고 보면 땅이 훨씬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로 드리는데, 그러면 실례로 저희 가까운 인근에서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저희 사무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이 예천동을 예를 들자면, 여기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설 때도 누가 저 아파트에 살겠냐라는 말을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들어서서도 여기에 이사 오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논밭이었고, 그리고 똥방죽이라고 불리는 그런 하수 똥물들이 지나가는 늪지, 그런 곳이었었어요. 혹시 그 지역이 저희가 알고 있는 여기 바로 옆에 중삐용삐용 그 아파트 지역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여기도 그렇고 저 뒤쪽에 호수 호수 삐용삐용 집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여기가 다 그렇죠. 그럼 10년 전에 그 중삐용삐용 아파트 자리가 약 얼마였는지? 대략 비싸야 한 20만 원 정도? 근데 지금 그게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거죠. 1,000만 원. 한 50배가 올랐네요. 그렇지. 10년 만에 이게 50배 오르기. 어떤 투자에서도 이렇게 기대 수익을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 수에 비해서 땅 면적이 좀 작은 편이에요. 너무 많지. 또 대부분이 이제 산림 지역으로 지어져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투자에 관련돼서는 아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패의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일 것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주변에서 이런 말씀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그 땅을 좀 갖고 있었더라면. 우리 아버지다. 네. 예전에 한 번씩, 샀더라면.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부동산 토지, 특히 토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렇죠. 역시 땅을 사람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지금 저희가 이게 짧은 예시만 말씀드렸는데도 땅은 이렇습니다. 한 번에 이제 몇 년만 지나도 몇 배씩 또 몇십 배씩 오를 수 있는 게 땅이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하나씩 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땅이 정말 저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정말 괜찮은 투자처이구나라는 생각은 정리가 된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땅을 사기를 좀 두려워하죠. 뭐 때문이죠? 쉽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땅이라는 것 자체가 좀 평수도 대형 평수고 뭐 크고. 이게 이제 뭐 대출 관련해서도 최근 그 전세자금 대출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것도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게. 정보가 땅에 대해서 많이 좀 부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기 시작하신다면은 토지가 그렇게 뭐 내가 접근하기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내가 이 토지를 구매하던 투자를 하던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토지에 대한 종류가 있어요. 뭐 전답, 임야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무려 28가지나 됩니다. 어렵네. 네, 28가지에 또한 그 용도가 뭐 자연녹지지구, 보존관리지구, 계획관리지구 등등 해갖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다 이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뭐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주변 환경이라던가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소유권이라고 해서 이 땅에 뭐 문제가 있는지, 뭐 이 땅에는 대출이 있다면은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이해를 해야지 땅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무슨 말인지 정리가 살짝 되는데, 왜 처음에 이제 집은 완제품이지만 이제 땅은 이제 원재료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제품은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완제품이 옷이면은 옷 사려고 갔으니까 옷 사는 거고, 그렇죠. 신발 사려고 갔으니까 신발을 사면 되는데, 원단을 주면 내가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신발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신발을 만들었을 때 잘 나오는 원단인지 안 나오는지 아닌지는 좀 정보가 필요하다. 요렇게 저는 이해가 좀 되는데 그런 말씀 맞으신가요? 네.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땅에 대한 접근을 좀 어려워한다. 네. 오케이. 자, 땅에 대한 투자 가치는 이제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 네.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땅은 피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 나가봅시다. 네. 자, 첫 번째.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맹지죠, 맹지. 맹지 들어봤는데? 네. 도로가 없는 땅. 그러니까 건축을 못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앞으로 뭐 집을 지을 거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뭐 캠핑 용도라든지 농장이라든지 할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맹지는 싼 대신에 건축은 못 해요. 그 맹지라는 게 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이다. 네네, 그렇죠. 근데 또 지도상에도 길이 있고 다 있는데 맹지일 경우가 있어요. 지도상 보기엔 분명히 길이 붙어 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오늘 설명하기는 너무 길고요. 그런 맹지는 이렇게. 그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는 법 같은 거는 이제 추후 방송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그럼 이제 간략하게 정리만 해야 되니까 네네. 일단 길이 없는 땅인지 아닌지, 맹지인지 아닌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네네. 그러면 맹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살 수 있지만 투자 가치성은 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혐오시설이 있는 땅. 혐오시설 뭐 제가 아는 정도의 지식으로는 뭐 냄새나는 축사? 축사하시는 네. 분들 좀 죄송합니다. 그 정도. 뭐 다른 것도 있을까요? 축사도 괜찮아요. 소 키우는 우산은 너무 가까이 있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소는 또 괜찮다. 네. 근데 뭐 예. 오리 뭐 이런 닭 이런 거는 조류? 예. 예. 기암 내려가거나 하면 이제 눈이 아플 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나죠. 기함이래라고요? 기압. 기암. 날씨가 예, 흐려지면 예,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눈이 막 시큰거릴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요. 혹시 가족분들 중에 뭐 소 키우시는 분은
안 계시고 저희가 지금 계신가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그게 있어서 안 좋다가 아니라 네. 투자 가치성을 놓고 봤을 때 아 그렇죠. 네, 이런 혐오 시설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거는 뭐 송전탑이라던가 네. 묘지 네. 묘지 네, 그리고 뭐 화학 종중땅, 공장. 네. 공장. 뭐 공장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공장의 형태가 있지만 특히 폐수가 나오고 뭐 분진 가루가 날리고 소음이 심한 이런 공장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사 중에서도 우사 이런 것보다는 뭐 돈사라던가 뭐 오리, 닭 등의 좀 이렇게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동물들. 네, 그런 축사가 붙어 있는 토지 같은 경우는 투자성으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소에 뭐 그냥 싫어하는 것들이네요. 네, 그걸 보통 우리는 혐오 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는 이제 소나무가 심어져 있거나 경작 중인 땅. 그리고 이제 경작 중인 땅은 인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10년을 바라보고 심었으면 내가 이 토지를 매매를 했더라도 10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땅을 샀는데 토지 주인이 10년 동안 인삼을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내가 10년 동안 마음대로 못 한다고요? 예. 이런 게 있구나. 예, 토지를 예. 매매를 한 거지 인삼을 매매를 한 건 아니니까요. 인삼은 그 인삼에 대해서 권리는 그 사람이 또 가지고 있겠구나. 법적으로 거기에 예. 대한 수확물을 내 임의대로 훼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네. 네. 꼼짝없이 네. 기다려야 되네. 그렇죠. 그 땅 위에 행위 제약이 생기는 예.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땅이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있네요.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앞으로 잘 해드려야 되겠네. 그 외에도 예. 더 준비되어 있는 게 많이 있죠.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 기본적으로 경사도가 20도를 넘은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기울기가 네. 차도 못 올라가겠네. 20도 넘어가면. 네, 이거 경사도 확인은 보니까 예.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진흥원에서 네네.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네네. 그래 내가 눈대중으로 대충 이거 뭐 15도 되겠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 땅 방향이 북향인 토지. 이제 이거는 집을 만약에 지으실 거라면 이제 채광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그렇지. 북향은 조금 피하시는 게 아파트도 뭐 북향은 다들 피하시잖아요. 근데 땅이 북향인 게 있나요? 그 우리가 건물을 놓는 걸 뭐 동쪽 서쪽 우리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닌가? 택을 지금 한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남쪽이 뒤쪽인데 뒤에 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쵸. 그 산을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앞에 전망이 뻥 뚫려 산바람에 있으니까. 내가 건물을 짓진 않지.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앞에 뻥 뚫려 있는 전망을 보고 보통은 집을 짓기 때문에 예. 그게 북향이라면은 아무래도 채광이나 뭐 집에 이제 햇살이 들어오고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성으로는 아무래도 남양 부지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주택에 한해서는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물류 창고라던가 공장 부지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는 사실 북향도 크게 관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북향 땅은 우리가 사람들이 실거주할 건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만 뭐 투자 목적에 따라서는 괜찮을 경우도 있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 이제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땅. 이게 너무 애매해요. 토목공사라는 게. 예, 도로보다 낮은 경우의 땅은 이제 봉토를 해야 되고요. 그걸 쌓아야 된다? 네, 도로보다 높은 경우는 이제 절토를 해서 토목을 하는데 이제 그 절토를 했을 때 또 흙도 나오고 뭐 돌도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처리를 해야 되고 이게 토목공사 비용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 금액이 잘 생각을 해보요. 내가 진짜 이 땅이 마음에 들어. 근데 이 땅을 사야겠어. 그러면 이 토목공사 비용도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땅을 산다고 일사천리로 딱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산 후에 이 땅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이제 투자 가치성을 볼 수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설계도 해야 될 테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봉토를 하실 수도 있고 절토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여하에 따라서 나의 그 투자 수익금이
천차만별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고 땅값이 요만한데 그 토목공 살림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쏟아붓다 보니까 그거 하고 나면 이제 기지맥지층이 다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땅값이 내 공사비도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투자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땅이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죠. 어디 지역이나 길만 붙어 있으면은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이게 도로변보다 내가 구입한 땅이 낮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아까 말씀드렸던 봉토 흙을 쏟아 넣어야 되잖아요. 나는 그럴 돈이 없다. 낮은 채로 그냥 길 내고 살면 안 되냐 이러면 뭐 이거 관공서에서 시청이라든지 허가를 안 내주나요? 그거는 이제 토목설계사무소에 문의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건축을 할 때 이게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배수로 문제도 그렇고 그렇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거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그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도로를 기점으로 낮은 토지를 만약에 구입을 해서 여기에 그대로 작업을 한다. 비가 왔을 경우에는 침수가 될 확률도 굉장히 높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일단 허가를 받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허가가 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위에 도로에서 나의 사생활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허가 문제가 아니라도 인간답게 살려면 그렇죠. 토목공사를 하는 게 맞지. 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을에서 멀리 있는 땅. 예, 이거 맞아. 이제 집을 짓고 사시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내가 또 캠핑 용도나 뭘로 이제 주말 텃밭 용도로 사용하실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마을에서 멀리 있으면 전기, 수도가 문제가 되죠. 일반적으로는 토목공사에는 전기와 수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거는 기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의 마을 가까이 있는 그런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 수도나 전기를 가지고 오는 뭐 흔히 말하는 끌어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끌어오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근데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가시게 된다면은 그 기반 시설 작업하는 비용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고요. 또한 상수도관이 너무 멀리 매립이 되어 있으면은 좀 원치 않게 지하수를 파야 된다던가 뭐 이런 불편함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는 기본적으로 뭐 그런 전기라든지 뭐 상수도 같은 게 다 들어와 있을 것이니까 그 근처 어디에 있는 땅을 사면 그렇게 그다지 기반 시설 준비하는데 어렵지가 않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외에 뭐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 같은 거죠. 보전 보호라는 땅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죠. 이곳 같은 경우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요. 뭐 정말 우리 후손을 위해서 언젠가 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시는 거는 괜찮겠지만 당장 우리와 우리 바로 밑에 자식들까지는 확실하게 투자성으로는 좀 걷어들이기가 힘들다 이런 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오톱 등급을 받은 토지인데 이거는 서울 지역에만 있는 거예요. 야생동물 서식 지역을 뜻하는 거고 자연 생물들이 살도록 남겨진 보호받은 땅. 거기는 이제 저희가 살 수도 없고. 그렇죠. 구매 자체도 안 되고. 네, 혹시나 이제 뭐 내가 모르고 이제 이런 땅을 구매를 하시면 이제 큰일 나시는 거죠. 개발이 안 된다. 뭐 또 더 있으신가요? 뭐 공유자가 많은 토지, 그러니까 지분으로 막 사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근데 지분으로 많이 사시긴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비추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안 좋은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합니다. 기획부동산이 정말 잘 됐을 때는 정말 좋은 그런 기획을 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좀 사기 아닌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공유자가 많은 토지 이런 데는 이제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기획부동산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들한테 땅을 추천할 때
공유 지분으로 보통은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같이 살아. 그렇죠. 여러 명이서 힘을 합쳐서. 네. 근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나와서 내 이 땅 마음에 드는데 살려고 했는데 공유 지분으로 돼 있는데 이 공유자가 한 100명 이렇게 됐으면 제가 일일이 100명을 다 만나가지고 이거를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이 과연 그 땅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100명이라는 사람을 혹은 몇십 명의 사람을 만나서 이 땅을 작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만약에 100명이 공유자인데 네. 내가 99명 설득했어. 네. 근데 한 명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아, 공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 현실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공유자가 많은 땅 같은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다고 판단이 돼요. 이건 그러니까 필지가 분할이 돼 있었는데 그 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이 필지 분할된 사람들이 다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도로를 사용하려면 그 사람들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다 어디 다른 지역에 있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어렵네. 어디 네.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예. 그래서 항상 땅을 살 때는 이 토지 대장을 네. 떼가지고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네. 토지에 대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들도 다시 한번 짚어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제 우리 삶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자유롭고 경제적인 풍족함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뭐 저희가 사지 말아야 될 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다 보시고 나서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땅을 어떻게 사? 이럴 수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저희 대한토지개발에서는 정확한 땅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대한토지개발 앞으로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또 키워가는 방송 계속해서 내보내도록 하겠으니까 기대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